저기 실리콘밸리 같은 데는 뭐 허물어지는 집도 20억, 30억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투자로 한 20억짜리 집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5만 불 들었다고 쳐봐요. 갖고 이제 35만 불 이제 든 거죠. 내가 이 집 사가지고 막 고치고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고쳐놓고 나서 45만 불, 50만 불에 파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림하는 미국 아빠 JT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해가지고 미국도 아리조나만 하더라도 하루에 확진자가 4,000명 넘게 나오고 있네요. 제 주변에도 코로나에 걸렸던 지인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 미국 주지사가 한 달 동안 이곳에서 레스토랑 빼고 뭐 짐이라던가 아니면 또 뭐 술집이라던가 이런 몇몇 곳을 다시 클로즈를 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예요. 그래서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들 미국에 사신 분들도 조심하시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다들 몸 조심하시길 바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은 한번 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돈이라는 게 참 없으면 또 슬프고 있으면 좋긴 하는데, 또 너무 돈이 많다고 해서 또 행복한 것 같지는 않고, 또 돈이 너무 없으면 또 불행한 것 같기도 하고, 참 이게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와 제 와이프의 노후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테크 이런 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뭐 경제가, 코로나가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상당히 호황이었어요. 뭐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조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돈도 많이 돌고 해가지고 약간 호황 비슷한 상황이긴 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경제가 엄청나게 좀 하락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금 트럼프 형님께서 억지로 약간 끌어올리는 느낌이 있어요. 원래 주식시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다운이 됐었잖아요. 엄청나게 주식이 떨어졌었는데 3월달 정도에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가 다시 어느 정도 제 위치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형님께서 이제 재선을 위해서 밀 수 있는 게 이제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런 주제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뭐 코로나는 어차피 뒷전에 있고요. 그냥 주식시장이 좀 무너지지 않게 막 끌어올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한국에도 동학개미란 그런 말도 생겼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위기 상황인데도 주식시장이 뛰어들어가지고 주식을 많이 구입을 하시고 이렇게 더 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허츠란 그 렌탈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뭐 상장 폐지가 될 정도로 망한 회사였는데 1불까지 떨어졌던 회사를 거의 망하다시피 해가지고 주식 가격이 1불까지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막 주식을 사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1불이 되는 주식을 5불인가까지 5배를 끌어올렸잖아요. 지금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또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주식을 사 모으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형님을 많이 믿는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저 형님께서 11월까지 자기가 대선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든 경제 대통령으로 이제 주식시장을 좀 올려놓고 경제를 살려놔야 재선이 되는 거니까, 떨어지려고 하는 것도 밑에서 지금 받아서 막 억지로 끌어 올리시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트럼프 형님이 재선이 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재선이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거나 올리실 것 같은데, 만약에 재선이 안 되면 엄청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 만약에 재선이 됐더라도 그 안에 11월 넘어서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을 건데, 그러면 엄청 폭락을 하거나, 그런데 11월까지 유지가 되다가 만약에 11월 이후에 백신이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약간 안정세에 돌아오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돈이 좀 풀릴 거고, 사람들이 좀 돌아다니면서 돈도 쓰기 시작할 거고, 그러다 보면 엄청난 호황이 오거나 주식시장도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기대도 좀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는데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주식을 사시면 또 큰일 나니까. 이게 주식 이런 거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조금 이 상황의 흐름을 보면 이런 것들 보고 판단이 좀 쓰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주식을 사시고, 이래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끌어올리고 주식 가격이 계속 오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주식 얘기를 꺼낸 것도 뭐냐면, 미국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한다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요. 주식하면 너는 집안이 망한다. 주식을 하면 안 된다. 막 그런 말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거의 한 50% 이상이 주식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 그 스마트폰이 너무나도 다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웹사이트 중에서도 로빈후드란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앱을 통해서 그냥 한 5분이면 은행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커넥을 해가지고 그냥 주식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주식 5분 10분이면 바로 주식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접근성이 쉬워졌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도 주식을 많이 해요. 뭐 구글이나 아마존처럼 막 200만원 300만원 하는 주식은 못 사더라도 뭐 20불 30불짜리 재미로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도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구글이란 회사를 참 좋아해요. 뭐 제가 이게 막 추천해드리고 막 그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이 구글이라는 회사를 믿고 또 AI 산업에 뛰어들기도 하고 구글에 뛰어들었죠. 그리고 또 예전에 제가 한번 잠깐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생명공학 이 바이오 산업 쪽 분야에서도 구글에서 뛰어들어서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 구글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짱짱하게 또 유튜브도 지금 잘 나가잖아요. 미래의 산업으로 미래에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튼튼한 기업이라고 하면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 예로는 그냥 제가 구글이라는 회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파망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뭐 페이스북, 애플, 또 M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뭐 테슬라도 있을 수가 있겠고, 막 그런 회사들은 인기가 많잖아요. 우량주라고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주식도 많이 사시고 하다못해 주식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저기는 회사가 튼튼해가지고 저런 주식은 사서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큰 돈은 못 벌더라도 그냥 은행에 넣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제 지인들이나 또 미국에 있는 제 지인들하고도 얘기를 해봐도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은행에 돈을 넣어도 워낙에 금리가 적고 은행에 돈 넣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돈을 돌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돈하고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서 주식을 먼저 얘기를 한번 꺼내봤고요. 부동산 쪽도 미국은 괜찮긴 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샌프란시스코부터 해서 뭐 캘리포니아, 뭐 뉴욕 요쪽은 너무나도 한국의 서울이나 도쿄를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집값이 너무나도 올랐고 부동산이 너무나도 올랐기 때문에 뭐 엄두가 안 나잖아요. 만약에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데 정말로 이제 저같이 이제 흑수저들이나 저는 은수저는 아니니까 흑수저들이나 그냥 우리 평범하게 사는 우리 서민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 뭐 아파트 한 채 편하게 사실 수 있나요? 투자하셔가지고 은행 대출 이런 거 안 끼고. 서울이나 캘리포니아나 뭐 저기 실리콘밸리 같은 데는 뭐 허물어지는 집도 20억 30억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투자로 한 20억짜리 집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저기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뭐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절대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딴 세상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텍사스나 아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성장하고 있는 주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사를 온다니까요. 왜냐면 캘리포니아 이런 데 막 집값도 너무 비싸고 거기서 이제 먹고 사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사를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집도 많이 지어대고 아파트도 많이 지어대고 해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집값이나 이런 콘도나 이런 가격이 그렇게 오버프라이스 된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애리조나나 텍사스 만약에 예를 들자면 요쪽은 이제 점점 성장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완전히 캘리포니아 이쪽처럼 많이 오르기 전에 지금 구입을 해놓으면 막 진짜 도박처럼 2배, 3배 이렇게 바라는 게 아니고 뭐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나은 수준으로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건 가능성은 있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 집을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쪽 집을 구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집값이 몇만 불 올랐더라고요, 벌써. 그러니까 그만큼 아리조나가 핫하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고, 사람들도 집을 많이 사고, 수요가 있으니까 그만큼 또 공급이 있는 거고, 또 수요가 그렇게 많으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고, 그런 거겠죠. 코로나 때문에 좀 집값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뭐 별로 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기회다 싶어가지고
떨어졌으니까 더 사야지 하는 사람도 많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막 한국처럼 막 서울 쪽에 투자를 해야 막 돈을 많이 번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지만 하다못해 내가 뭐 모기지를 받아서 뭐 40만 불, 50만 불, 30만 불 모기지 론을 받아서 집을 사서, 어차피 제가 사는 집이니까 별로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고 별로 의미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팔 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도 만약에 30만 불 주고 집을 샀는데 몇 년 지나서 보니까 50만 불이 돼 있어. 근데 30만 불은 내가 모기지로 집을 산 거야. 그럼 빚이잖아요, 30만 불은. 근데 집값이 50만 불로 올랐으면 내가 20만 불은 어차피 번 거기 때문에 다시 리파이낸스를 받아도 돼요. 만약에 리파이낸스를 받으면, 그러니까 재융자를 받게 되면 첫 번째 융자로 만약에 30만 불을 이자로 한 4%로 받았다고 하면 두 번째 융자는 한 2%, 3% 더 낮게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20만 불이란 집값을 벌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혜택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내가 회계사도 아니고 이런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제 그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도 이제 애리조나 쪽이나 텍사스 쪽, 미국에서도 이제 꾸준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주식 시장이 워낙에 핫하다 보니까 주식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제 주변에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변에 보면 이렇게 종이 같은 걸로 써갖고 막 붙여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캐시로 지금 바로 27만 불짜리 집을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주세요. 내가 캐시로 30만 불 바로 줄 테니까 저한테 연락주세요. 이렇게 막 종이로 붙여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요. 만약에 막 쓰러지는 집들 있잖아요. 만약에 위치는 좀 괜찮다고 해봐요. 완전히 이제 조금 안 좋은, 완전히 이렇게 위험한 우범지대가 아닌 그냥 평범한 지역인데 집이 좀 오래된 집이에요. 그리고 막 쓰러지려고 하는 집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막 소개를 시켜줄 거 아니에요. 집 한번 보세요. 근데 막 쓰러지려고 하는 집이면 아무리 집값이 좀 저렴하고 해도 웬만하면 사람들이 살려고를 안 해요. 미국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도 집을 살 때 보면 막 돌아다녀보고, 정말로 막 몇십 군데 집을 돌아다녀보고, 하다못해 제 지인들 집을 살 때 같이 돌아다녀보면 아무리 집값이 좀 저렴하고 좀 내가 위치가 마음에 들고 해도 막상 집에 들어갔는데 막 집이 막 완전 쓰러지기 직전이고 막 너무 오래됐고 하면 막 걱정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걸 언제 다 고치고 있지? 이걸 싸게 사서 내가 고쳐가지고 언제 또 고쳐가지고 여기로 이사로 가니까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좀 더 현명하신 분들은 그걸 사서 어떻게 하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미리 집을 팔기 전에 인테리어를 싹 바꿔놓고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처럼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집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쓰러지는 집들 있잖아요.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캐시가 붕하고 빨리 이걸 막 팔고 그냥 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지금 바로 캐시 30만 원 쏴줄 테니까 빨리 팔으라고 이런 식으로 붙여놓는 거지요. 그러면 실제로 연락 온 사람들이 있겠죠. 만약에 그 집 근처에, 만약에 이 집은 진짜 쓰러지는 집이에요. 그래서 집값이 한 30만 불밖에 측정이 안 됐어요. 근데 바로 이웃집은 깨끗하게 리모델링 하고 해가지고 막 40만 불, 50만 불 이렇게 받는 집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웃들이. 싼 집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뭔가 쓰러질 만한 집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안 팔리니까 30만 불이고 30만 불 싸게 이제 사는 거죠. 캐시로 주고. 싸게 산 다음에 여기, 아리조나만 예를 들게요. 아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그 멕시코 친구분들 중에 뭐 손기술이 좋고 막 이런 분들 중에 라이센스가 꼭 있긴 해야 돼요. 이런 건설을 하려면. 근데 라이센스가 없더라도 막 저렴하게 집도 고쳐주고 리모델링 해준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막 반값보다 더 반값으로 해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고 치면 30만 불 주고 집을 쓰러진 집을 사가지고 재료는 직접 잘 사다 주는 거예요. 왜냐면 또 재료도 네가 사다 쓰라고 하면 어디서 뻥튀기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홈데포라고 하는 데도 있고, 막 여러 군데 자재상들이 많이 있어요. 자재 파는 데들이. 그러면 자기가 이제 집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꾸미는 거죠. 내가 이건 이렇게 인테리어 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런 자재를 사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멕시칸 친구들, 그 인테리어 잘 하는 사람들이 그걸 딱딱딱딱 고쳐가지고 집을 리모델링을 예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저렴한 가격이에요. 그러면 내가 30만 불 주고 사가지고 자재비 다 포함해가지고 한 5만 불 들었다고 쳐봐요. 갖고 이제 35만 불 이제 든 거죠. 내가 이 집 사가지고 막 고치고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고쳐놓고 나서 45만 불, 50만 불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집 사가지고 뭐 고치는데 얼마나 걸려요. 요즘에 근데 집을 예쁘게만 고쳐갖고 집 내놓으면 저 한 달이 뭐예요. 일주일만 해도 집 나가요. 금방 나가요. 애리조나 너무 핫한 플레이스여가지고 요즘 애리조나는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순식간에 막 10만 불, 최소 막 5만 불, 10만 불, 15만 불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돈 얘기 한번 해봤어요. 제 살림한 아빠니까 주제는 아닌데, 아무래도 우리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미래를 생각해야 하니까 이제 재테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고, 또 미국 사람들 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돈을 좀 벌고 있는지, 다른 이제 수단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주식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정치 상황, 경제 상황 보면서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도 많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주택으로 사가지고 고쳐가지고 파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다양하게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또 여러분들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뭐 정보가 되실까 하기보다도 그냥 미국 사람들 또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다 하는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제 구독님들 중에 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도 있다, 또 한국은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돈 버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거 미국에서 먹히지 않겠냐 하시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 있고 하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투자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공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림하는 미국 아빠 JT였습니다. 몸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좋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